여러분은 지금 스마트폰 화면 하나를 몇 년째 두드리고 계십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습관처럼 앱을 켜고 화면 위에 뜨는 숫자를 확인하고 다시 잠금 화면을 덮는 것. 그 반복된 손짓이 벌써 몇 해째인지 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바로 그 손짓의 끝에서 지금 이 순간 서늘한 초침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파이 네트워크 재단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들이 지목한 날짜는 단 하루, 9월 15일. 이 하루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지난 몇 년간 쌓아온 시간은 정말로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재단이 왜 하필 그날을 콕 집었는지, 그리고 같은 날 지구 반대편 워싱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 둘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팩트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8월 21일 파이 코어 팀은 공식 계정을 통해 프로토콜 27을 테스트넷에 배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스마트 컨트랙트의 인증 방식을 훨씬 유연하고 안전하게 바꾸는 작업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의 지갑이나 앱이 거래를 승인하기 전에 여러 단계의 확인 절차를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공동 자금이나 에스크로처럼 여러 사람이 얽힌 거래에서 특히 중요해지는 기능이죠. 동시에 이 업그레이드는 RPC 서버, 탈중앙 거래소 기능, 그리고 AMM 유동성 풀을 위한 인프라까지 준비한다고 코어팀은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단순한 보안 패치가 아니라 파이가 진짜 거래소 기능을 갖춘 블록체인으로 넘어가기 위한 다리를 놓는 작업이라는 뜻입니다. 일정은 이렇습니다. 테스트넷을 거쳐 9월 15일에 메인넷 적용이 목표입니다. 노드 운영자들은 반드시 27.1 버전까지 업그레이드를 마쳐야 메인넷과 연결이 끊기지 않습니다. 일반 채굴자와 지갑 사용자는 별도로 할 일이 없다고 코어팀은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7월 재단은 이 프로토콜 27을 두고 분명히 현재 시퀀스의 마지막 계획된 업그레이드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8번의 업그레이드를 거쳐 완성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최근 발표문을 다시 들여다보면 새로운 기능을 소개한다는 문구가 슬며시 끼어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이라던 이야기와 계속 뭔가를 소개한다는 이야기, 이 둘은 온전히 같은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크립토 전문 매체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갈립니다. 누군가는 이걸 두고 메인넷이 드디어 성숙 단계에 이르렀다는 증거라고 읽고, 다른 누군가는 다음 단계에 대한 명확한 계획 없이 그냥 현재 개발 주기가 마무리되는 것뿐이라고 읽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아직 아무도 확답할 수 없습니다. 파이 자체가 2021년 12월 이후로 외부 블록체인과 연결이 차단된 폐쇄형 메인넷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코어팀이 스스로 밝힌 오픈 메인넷 조건은 3가지, 기술적 작업 완료, 규제 준수, 그리고 충분한 탈중앙화와 생태계 성숙도입니다. 이 3 조건이 언제 동시에 채워질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이제 지구 반대편으로 가보겠습니다. 같은 날 미국 상원에서는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법안, 이른바 클래리티법의 운명이 갈리는 표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정확히는 9월 15일 오후 2시 15분, 이 법안은 이미 하원을 294대 134로 통과했고 상원 은행위원회도 15대 9로 통과시킨 상태입니다. 남은 건 상원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관문, 바로 필리버스터를 끝내기 위한 클로처 투표입니다. 여기서 정직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투표는 법안의 최종 통과 투표가 아닙니다. 토론을 시작해도 되는가를 묻는 절차적 관문입니다. 이 관문을 통과해야 비로소 본회의 토론과 수정, 그리고 진짜 최종 표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첫 관문부터 만만치가 않습니다. 60표가 필요한데 공화당은 53석분입니다. 최소 7명의 민주당 의원을 포섭해야 하는 상황이죠. 실제로 지난 8월 초 상원 다수당 대표 존 튜는 여름 휴회 직전 새벽 시간에 클로처를 전격 신청했습니다. 이 법안을 둘러싸고 윤리조항, 정부 관료의 암호화폐 이해충돌 문제, 자금 세탁 방지 규정,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리워드를 둘러싼 은행권의 반발까지 얽히고 설켜 있는 상황입니다. 백악관 디지털 자산 자문위원회의 패트릭 위트는 이런 말까지 남겼습니다. 9월 15일까지 통과 못 시키면 영영 못 시킨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물밑에서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낙관적입니다. 튠 대표가 통과 가능성이 없었다면 애초에 이 날짜를 잡지도 않았을 거라는 논리죠. 하지만 예측 시장의 반응은 조금 더 냉정합니다.
통과 확률을 20% 안팎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고 이 확률은 최근 며칠 사이에도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메인넷 목표일과 미국 상원의 클래리티법 표결일, 이 둘이 정확히 같은 날짜 9월 15일로 겹친 것은 과연 우연일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날짜가 서로 조율된 것이라는 공식적인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실제로 이 우연을 처음 발견해 화제를 모은 크립토 커뮤니티의 한 계정조차 트윗에서 두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는 정보는 없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파이 코어 팀이 워싱턴의 정치 일정을 보고 날짜를 맞췄다는 증거는 없고, 반대로 상원이 파이 네트워크를 의식해 표결일을 잡았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우연이 흥미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만약 9월 15일에 클로처가 통과돼서 클래리티법이 본격적인 토론 궤도에 오른다면 그건 미국 제도권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 전체로 흘러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여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파이 네트워크는 스마트 컨트랙트 인프라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업그레이드를 메인넷에 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인과관계는 증명할 수 없지만 타이밍만큼은 공교롭게도 겹쳐 있다는 것. 이 정도가 지금 우리가 사실에 기반해 말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물론 이 그림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조각들이 많습니다. 먼저 클래리티법 쪽, 설령 9월 15일 클로처를 넘긴다 해도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본회의 토론과 수정을 거쳐야 하고, 하원을 통과한 버전과 다시 조율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 서명까지 받아야 법이 됩니다. 그리고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의회가 남겨둔 실질적인 작업 가능 일수는 채 20날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파이 네트워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토콜 26은 이미 마감을 넘겨서야 완료가 발표됐던 전례가 있습니다. 순서를 하나라도 건너뛰면 안 되는 순차적 업그레이드 구조상 9월 15일이라는 날짜 역시 얼마든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 매체들도 테스트 결과와 노드 준비 상황에 따라 일정은 여전히 바뀔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아두고 있습니다.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같은 대형 거래소들은 커뮤니티의 지속적인 상장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직 파이를 상장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크라켄과 OKX 정도가 미국 사용자 대상 현물 거래를 지원하고 있을 뿐입니다. 즉 프로토콜 27이 성공적으로 메인넷에 올라간다 해도 그것이 곧바로 거대 거래소 상장이나 폭발적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9월 15일 파이 네트워크는 마지막이라 불리는 업그레이드를 메인넷에 올리려 하고, 같은 날 미국 상원은 암호화폐 전체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법안의 첫 관문을 통과시키려 합니다. 두 사건이 서로 손을 잡고 벌어지는 일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짜에 이 정도 규모의 사건이 두 개나 겹쳐 있다는 사실 자체는 적어도 지켜볼 이유는 충분히 됩니다. KYC 인증 지연과 끝없는 마이그레이션 대기 속에서 이미 많은 사람이 지쳐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이라면 9월 15일 하루만큼은 달력에 표시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법안이 클로처를 넘길지, 프로토콜 27이 예정대로 메인넷에 올라갈지, 그리고 이 두 사건이 정말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시장이 만들어낸 착시였는지, 여러분은 이 타이밍을 어떻게 보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니콜라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